경미한 환자들이라고 했잖아. 경미한 환자들의 기준은 뭘까? 그러니까 염좌나 타박상 이런 사람들이 12급에서 14급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 자동차 보험에서 2023년도에 약관을 새롭게 개정한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너랑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나랑 관련된 부분은 총 한 3가지 정도가 개정이 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큰 틀은 뭐냐면은 경미한 환자들 있잖아.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됐었어가지고 이걸 좀 줄이겠다는 취지야. 그 아픈 사람들? 경미한 환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뭐 나이롱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을 좀 줄여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좀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들이 적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 결국은 안 주겠다는 거네 또 얘네들은. 뭐 맞는데 나는 근데 전체적인 취지는 상당히 좀 좋다고는 봐. 왜냐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쓸데없이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경미한 환자들이라고 했잖아. 경미한 환자들의 기준은 뭘까? 까진 거? 뭐 먹는 거? 맞아. 지금 경미한 환자들을 얘기하는 게 12급에서 14급이라는 그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 이게 12급에서 14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은 부상 등급을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위에가 제일 심한 거고 아래가 제일 안 심한 건데, 그 밑에 3단계에 걸리는 사람들을 경미한 환자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말대로 까지거나 뭐 그러니까 염좌나 타박상 이런 사람들이 12급에서 14급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야. 다리가 다 까지면? 그래도 12급에서 14급 안에 들어가. 보면 얼굴 빼고 다 까지면 마찬가지야. 어쨌든. 일단은 그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첫 번째 얘기랑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사안이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어떠한 진단명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계속 다닐 수가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그 치료비를 병원에다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새롭게 바뀐 거는 뭐냐면은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4주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진단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서 진단서에 적혀있는 진단 주수라고 하잖아.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개정이 된 거야. 무슨 거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 돼. 4주야 또. 근데 솔직히 너랑 나랑 만약에 이제 기분 나빠서 좀 싸워가지고 어디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몇 대 맞았어. 어디가 이제 멍이 들어가면 4주 이상 갈까? 멍이 4주를 안 가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거야. 근데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심하게 온몸이 다 쓸렸어. 화상도 아니고 다 쓸렸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4주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4주가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진단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치료를 더 하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야. 의사가 그러면은 얜 4주, 얜 5주, 얜 6주 뭐 이런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의사 마음대로 막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그런 기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염좌 진단이나 이런 거는 2주에서 3주 나오고, 뭐 갈비뼈 골절은 4주 나오고, 여러 개 골절 나오면 6주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들이 까져봐라. 지들이 상관없이 다 까져봐라. 한 12주간 팍팍 집어넣지 그냥. 뭐 그건 이제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그때 가서 뭔가 또 달리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백대형과실이 아니라 쌍방과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현재까지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쌍방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일단은 보험회사가 병원에다가 전부 다 줬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30만 원은 30% 과실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내야 되고 70만 원만 보험사가 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현재는 100만 원을 다 줬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번 기회에 잘 잡았다 혹은 뭐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주구장창 치료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고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만큼은 과실이 있는 사람은 부담해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 네가 잘못한 것만큼은 네가 내 뭐 이런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원래 과실이라는 건 그거잖아.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한 만큼은 내가 이제 취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 과실 책임에 따라서 이제 네가 부담할 건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입된 자손으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 과실만큼은 혹은 그 보험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치료비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병원에다 직접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관이 개정이 됐지. 결론은 사고를 나지 말아야겠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근데 이게 자꾸만 나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과실이 100대 0 과실은 없고 어떤 사고가 유형이 있을 때 이게 딱 7대 3이다 8대 2다 이런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건 이제 뭐 판사가 이거는 8대 2 같다 7대 3 같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한문철 씨가 잘하더라. 근데 그분도 이제 그분의 의견인 거고 과거 판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지. 그분 말이 정답은 아니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가 내가 봤을 때 당신은 30% 과실이에요 40% 과실이에요 50% 과실이에요 더 크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과연 이럴 때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가 될 것인가 라는 좀 걱정은 되기는 하더라고. 기준도 없으면서 이거 뭐 하겠다 하겠다. 기준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이제 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만 주장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좀 걱정인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랑 차 대 차 사고랑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차랑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이 충격이 더 클까? 그냥 봐도 그냥 치면 되게 아플걸? 그치. 그런 것처럼 보행자나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 직접 바치게 되잖아. 이런 경우는 이때 그 과실에 대해서 치료비 부담을 그냥 과거처럼 보험회사가 다 100%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혹시 너 상급병실이라고 알고 있니? 1인실, 2인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만약에 그러면 너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다고 쳐. 그럼 너는 1인실을 하고 싶니? 아니면 6인실을 하고 싶니? 집에서 여행하고 싶어. 무조건 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1인실이지. 그치. 화장실도 혼자 쓰는 거. 그치.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거에는 병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를 1인실까지 주겠다라고 했었어. 아름다운 설명이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2023년도에는. 이게 개정상. 다 안 해주네, 결국. 근데 다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의원급에서 그런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알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기준병실 4에서 6인실 다 없애버리고 1에서 3인실만 운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병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상급병실료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던 거지. 챙겼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걸 막은 거야. 의원급에서는 상급병실을 안 준다.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일주일간은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야. 다 종합병원 가게 생겼네. 근데 종합병원 가면 입원 시켜주나? 수술하거나 뭐 이랬을 때만 입원 시켜주지. 양다리가 다 부러지거나. 그렇지. 그런 경우에나 입원 시켜주지. 뭐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걸 다 염자나 이런 사람들이 입원 잘 안 시켜주지. 의원은 뭐고 병원은 뭔지 알아? 호준? 씨. 호준이 의원 아니야? 그러면은 슈바이처는 병원이냐?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서울대병원 이거는 종합병원급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병원급이 있거든. 이런 거 이제 뭐 힘찬 병원, 튼튼 병원 이런 데를 이제 병원급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뭐 내과, 가정의학과 막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를 의원급이라고 좀 보면 돼요. 쉽게 보면은. 과로 끝나면 의원이고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이고. 아니 그 의원급은 그 뒤에 의원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 우리는 쉽게 그냥 병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의원급은 그냥 의원이라고 적혀 있고 병실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게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병실 30개 미만 29개까지는 의원.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병원이 병원. 되겠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마 구분이 될 거야. 골반에다가 침대 하나 넣으면 되겠다. 그럼 30개 되겠네. 29인. 맞아. 근데 그거를 하려면 또 뭔가 이제 다른 이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지.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바뀐 제도 자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적게 주는 이런 거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크게 봐서는 괜찮은 방향이긴 하다. 다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다. 왜냐면은 진짜 차에 뻥 치여가지고 휙 날아갔는데 이 사람이 통뼈야. 그래서 어디 부러진 게 없어. 아파트 뒤지겠는데 4주 지나면 더 이상 치료 못 받아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비종이냐? 기타는 이게? 아니 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많이 분쟁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해.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일도 없구만. 세상을 안 좋아져. 아무튼 뭐 이거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